땀이 날까? 정상 체온 36도에서 37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체온이 42도까지 올라가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땀을 피부에 배출을 해서 땀이 증발하는, 즉 기화열 증발하기 위해서 주변, 그러니까 피부의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피부 입장에서는 체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체온이 올라간다 싶으면은 땀을 배출을 하더라 라는 거고, 운동을 하면 왜 땀이 나느냐? 마찬가지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 왜 체온이 올라가느냐? 근육이 이제 포도당과 산소 이런 걸 소비하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마찬가지로 또 체온을 올리는 요인이 돼서,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땀이 나더라 라는 거죠. 반대로 추우면 몸은 스스로 떱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운동을 할 때 마찬가지로 떠는 것도 근육 움직임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열이 떨어지는 체온을 막아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온 3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여름 산행의 운동 효과에 대한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정상 체온에서 내려가서 35도 이하가 되면 저체온증에 걸리기 때문에 몸을 떨어서 체온을 올리고, 반대로 체온이 올라가서 42도가 넘어가면 세포가 파괴되고 특히 뇌부터 다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땀을 배출을 하고, 그리고 피부 가까이로 혈액을 많이 보내가지고 라디에이터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체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건데, 어쨌든 땀이 많이 난다는 것은 운동량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착각하기 쉽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했다. 그리고 이 땀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력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땀의 뭐 성과 뭐 이런 거를 그 과대평가 좀 하는 그런 경향도 사실은 있죠. 운동을 하면 호흡이 가빠지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운동이 심박수를 높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근데 운동을 하면은 땀이 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운동이 체온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더위가 체온을 높이기 때문에 땀이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난번 영상에서 더위가 심박수도 올린다. 그래서 호흡도 더 가빠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이 난다고 해서 땀이 나는 원인은 꼭 운동만이 아니고 더위로 인해서, 또는 아까 봤다시피 뭐 질병에 의해서도 체온이 올라가서 땀이 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났다고 해서 운동을 많이 한 것은 아니다. 운동량은 정확하게 운동한 양만큼만 난 거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봐도 땀샘은 피부에 있습니다. 각질 바로 아래, 그야말로 진피에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땀과 땀샘은 근육 운동과는 관련이 없다. 순전히 체온만 감지하고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 땀과 땀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땀이 나오는 곳은 이 에크린 한선이라는 땀샘입니다. 우리 몸 전체에 한 300만 개 정도가 있고, 땀이 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죠.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체온 조절을 위해서다.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 땀이 나서 그게 증발해서 체온을 낮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운 음식을 먹을 때도 땀이 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혀에서 매운맛을 느끼는 감각이 뜨거운 음식을 느끼는 감각과 가까이 있어서 이거를 혼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운 음식이 들어오면 사실은 체온과는 관련이 없는데, 매운 음식이 이제 뜨거운 음식과 똑같다, 뜨거운 음식이 들어온 거일지도 모른다, 뭐 이래가지고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낮추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긴장, 초조, 불안 이랬을 때도 땀이 나죠. 이거는 야생 시절에 맹수를 만났을 때 인간이 도망가기 좋게, 그래서 손발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땀이 나던 게 퇴화한 거다라는 썰이 아주 유력한 것 같습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서, 그러니까 체온을 올리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기후가 더울 때, 인위적인 더위, 사우나, 그리고 이제 질병에 걸려서도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체온 조절을 위한 땀이 분비가 된다라는 거고, 다른 종류의 아포크린 한선이라는 땀샘이 있는데, 이거는 겨드랑이나 이제 사타구니 정도에만 남아있는 그 땀샘입니다.
이게 피하 지방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모공 옆에 피지하고도 이제 연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땀에 비해서 지방 성분이 조금 많아가지고 세균이 번식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이게 심한 사람은 이제 암내가 나고 그런 거죠. 땀 자체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땀샘은 왜 있느냐? 아주 진화가 덜 됐을 때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페로몬이 분비되던 땀샘이다 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습도가 높으면 땀이 더 날까 덜 날까, 그러니까 산행을 하다가도 이제 안개비가 끼어 있다든지 이제 비가 온 직후에 산행을 하면 땀이 더 날까 덜 날까, 결국은 땀이 이제 증발하는 걸로 체온이 낮춰지고 이렇기 때문에 주변의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이 잘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체온 낮추는 효과가 부족해서 이제 체온이 여전히 높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땀은 더 나겠죠. 체온이 안 낮춰지기 때문에 이제 그 땀을 배출하는 이 이제 중추기관에서는 무조건 체온이 아직 높기 때문에 계속 땀을 더 배출해서 어떻게 하든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땀이 더 난다. 이걸 이용한 게 이제 습식 사우나죠. 습식 사우나는 이제 건식 사우나에 비해서 온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대신에 습도를 수증기를 많이 해놔서 땀을 많이 이제 빼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사우나에 가서 땀을 이제 빼는 게 사실은 뭐 일단 이제 뭐 살 빼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뭐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땀을 흘린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사우나라든지 더위로 인해서 땀이 나는 거는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수분만 빠져나오는 거다. 체중 자체는 감소하겠죠. 그렇지만 그 체중이라는 게 몸속에 있던 물이 줄어들어서 감소한 거지.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다시 마시면 체중은 원위치 되더라 라는 거.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땀 때문이 아니고 근육 활동으로 포도당을 소비를 해야 살이 빠지는 거고, 땀은 이제 살이 뭐 빠져나온다든지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체온 조절을 위한 부산물일 뿐이다라는 거. 현재 땀을 많이 흘리면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다. 이런 통설에 대한 이제 그 반박은 굉장히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땀을 많이 흘리면 노폐물이 많이 배출돼서 몸에 아주 좋다라는 이런 통념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 내지는 뭐 의학 뭐 이런 칼럼을 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라는 겁니다. 사실 땀의 구성 성분을 보면 99%가 물입니다. 나머지 1%가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이 1%를 들여다보면 0.9%는 그죠?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죠. 나트륨 같은 무기물입니다. 이 무기물은 배출하려고 배출하는 게 아니라 땀샘이 주위에 이제 이 수분을 흡수를 막 물을 모으다 보니까 그냥 그게 휩쓸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몸에 필요한 물질인데 땀에 이제 섞여서 몸 밖으로 나가더라. 노폐물이라 할 만한 거는 0.1%밖에 안 된다. 이 노폐물도 사실은 의도적인 게 아니죠. 배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이제 섞여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땀을 흘리면 노폐물 배출 효과는 극히 적다. 오히려 몸에 필요한 물질인 무기물 손실이 많은 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신체 구조상으로 봐도 대부분의 땀이 나오는 땀샘 에크린 한선은 피부 아주 가까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라는 게 무슨 신진대사라든지 뭐 몸속 깊숙한 곳에서 여러 가지 그 노폐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피부에 있는 이 땀샘은 그런 노폐물을 배출할 방법이 없죠. 사실은 구조적으로 봐도. 그래서 땀이 노폐물을 배출한다라는 그런 통념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아프크린 한선 같은 경우도 지방 성분이 조금 많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폐물을 배출을 하려면 신장, 콩팥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서 몸으로 가면서 그중 25%는 일단 콩팥으로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업이 대규모 공장인 거죠. 이 정도는 돼야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고, 땀은 노폐물 배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관이다 라는 건데, 이제
구성 성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땀은 99%의 물과 1%의 어떤 요소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무기물이고 0.1% 정도가 필요 없는 노폐물이다라는 거고, 소변은 90%가 물이고 무기물이 2% 정도 됩니다. 이 무기물은 예를 들어서 뭐 마찬가지로 몸에 필요한 건데 뭐 질병 같은 거 중에는 과다하게 이 무기물을 배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무기물이 2%고 8%가 이제 유기물인데 노폐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 대사의 부산물, 근육 활동의 부산물, 세포 핵산, 그 다음에 음식물에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게 이 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의 그 구성비가 0.1%, 땀 중에 노폐물이 0.1%에 비하면 소변에는 8%가 되기 때문에 80배나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또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또 변수가 있죠. 그래서 뭐 땀은 온몸에서 나기 때문에 혹시 땀은 소변보다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 실제 노폐물 양은 또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경우 소변은 하루에 너댓 번, 한 번 할 때 350ml 정도에서 하루에 소변량이 이제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 1.5리터 정도입니다. 땀은 아무 뭐 운동이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도 평소에도 나죠. 그게 600ml 정도인데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땀을 흘려봤자 얼마나 흘릴까? 그거는 등산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도 500ml 페트병을 3병까지 마실 수 있을까? 그 정도 마시는 정도면 상당한 이제 그 산행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해도 땀의 양이 하루에 소변량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양이 비슷하면 나오는 노폐물의 양은 80배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땀을 통해서 노폐물 배출할 그럴 이제 희망은 가지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겠죠. 흔히들 이제 물을 많이 마셔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통념이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중금속도 배출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중금속을 땀샘이 배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선은 물을 마신 만큼 그만큼이 또 땀이 많이 나올까라는 것도 의문이 되죠. 왜냐하면 땀을 배출하는 건 순전히 체온에 관한 이야기지 체내 수분이 많다고 해서 땀이 많이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남아도는 물은 방광으로 가서 소변으로 나가겠죠. 그만큼 물을 마신 만큼 땀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뭐 안 마시는 것보다는 이제 원활하게 땀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서 땀을 통해서 노폐물을 이제 많이 배출을 한다. 그런 욕심은 안 맞다라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많이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 부분은 더 널리 퍼져 있는 통념이죠. 이 부분은 이제 건강 비결로 설파하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 이걸 믿고 이제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우리 몸 전체 70% 정도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서 세포가 이제 그 수분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건강에 도움되는 것은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많아져서 노폐물 배출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건강에 좋을 거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많이 마셔서 몸속에 물이 많아지면 세포에 이제 쭉 보내고 그래도 남으면 방광으로 보내져서 소변량은 많아지겠죠. 그러나 소변량이 많아지는 거하고 노폐물이 많은 거하고는 또 다르죠. 노폐물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신장입니다. 신장이 하루에 25%의 혈액을 걸러내다가 갑자기 30%, 40% 이렇게 걸러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변량이 많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의 양도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신장의 캐파를 생각을 해보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땀이 나도 물을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죠. 극단적으로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점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면
뭐 일정한 적정한 수분이 수분 양이 있겠죠. 있을 수 있을 건데 땀을 계속 흘리는데도 땀을 계속 흘리면서 물을 계속 섭취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여름에 야외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은 계속 흘리고 물은 계속 마시겠죠. 목이 마르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땀을 흘리게 되고 그로 인한 무기질 손실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결국은 걸리는 게 일사병인 거죠. 이 일사병은 무기질 손실로 인해서 체온 조절에 오히려 실패하게 되고 땀은 흘리게 되지만 체온은 더 올라가게 되고 두통이나 구토, 실신 증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 땀을 계속 흘리는데도 물 섭취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체내 수분이 2% 정도 부족하게 되면 탈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탈수 증상은 이제 입안에 침이 마르고 그래서 이제 구취가 심해지고 이런 게 이제 탈수 증상의 시작이죠. 여기서 이제 이 2%라는 게 무슨 2% 음료수도 나오는 이런데 활용이 되죠. 그러다가 점점 더 이제 땀을 흘리는데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제 열사병에 걸리게 되는데, 체내 수분이 5%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체내 수분 5%라는 게 어느 정도냐? 체중이 70kg라면 우리 체내 수분의 양은 체중의 7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은 한 50kg라는 거죠. 우리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내 수분의 5%라면 2.5kg. 그래서 물이라면 2.5L가 되겠죠. 그래서 산에 가서 500ml 페트병을 5병 정도 마셔야 될 정도의 땀을 흘리는데도 물을 전혀 안 마셨다. 이러면은 이제 체내 수분이 5% 부족한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체내 수분이 5% 부족한 수준까지 내려가면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땀샘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땀 배출을 중단을 하게 되는 거죠. 체액이 부족한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온이 급상승하게 될 거고 그 결과 이제 열사병 해서 증상은 일사병과 비슷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땀이 나니까 좋은 거니까 땀 잘 나라고 물을 계속 마시는 것도 문제고, 땀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안 마시는 것도 문제고, 적정 수분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 적정 수분을 유지하는 물의 섭취는 어느 정도냐? 갈증을 해결하는 정도, 우리 몸이 원하는 정도 하고, 그리고 땀을 가급적 안 흘리게 더위를 피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땀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고 샤워를 하면 굉장히 개운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이게 노폐물 배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땀 흘리고 샤워하면 왜 그러면 기분이 개운하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거는 땀샘이 진피에 있어가지고 피부 바깥으로 땀을 배출을 하게 되면 각질층이 아주 부드럽게 되겠죠. 불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땀을 흘리고 샤워를 안 하면 땀이 남아 있어서 비위생적이지만 샤워를 샥 하게 되면은 때를 벗긴 것과 같은 효과로 기분이 개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